옛날 옛적에 오래된 염소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7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그녀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숲으로 가서 점심으로 허브와 가지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아이들을 불러 사악한 늑대를 두려워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종종 척하지만 그의 무례한 목소리와 검은 발로 즉시 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어머니에게 매우 조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늙은 염소는 침착하게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거의 지났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고 아이들이 즉시 문을 열어야 한다고 무례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거친 목소리의 아이들은 그것이 늑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고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하고 가늘고 이 목소리는 매우 무례해서 늑대라는 뜻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늑대는 상인에게 가서 큰 분필을 샀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었고 그의 목소리는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고 얇은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문을 열도록 요청했습니다. 늑대는 발을 창문에 대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녀를 보고 어머니의 발이 검은 색이 아니라 흰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그것은 늑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늑대는 빵집으로 달려가 그에게 반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늑대는 그의 발에 반죽을 부었다. 악당은 세 번째로 문에 와서 하얀 발을 창문에 대고 두드렸다. 그들은 발이 하얗다는 아이들을 보았고 그것이 그들의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었지만 그들 앞에 늑대가 있었다. 그들은 무서워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는 탁자 아래로, 다른 한 명은 침대 위에, 세 번째는 스토브에, 네 번째는 부엌으로, 다섯 번째는 옥장에, 여섯 번째는 싱크대 아래, 일곱 번째는 할아버지 시계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그것들을 모두 발견하고 턱을 열고 하나씩 삼켰습니다. 그가 찾지 못한 한 가지는 시계에 숨어있는 막내였습니다. 배불리 먹은 후 늑대는 떠났다. 그는 나무 아래 푸른 초원에 뻗어 잠이 들었습니다. 곧 늙은 염소가 숲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 그녀는 거기서 뭘 봤어? 점점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테이블, 의자, 벤치가 뒤집히고 세면대가 깨졌고 베개와 담요가 침대에서 던져졌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찾기 시작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이름으로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계를 향해 올라갔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막내 아이의 얇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나가 늑대가 와서 모두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염소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울었던 방법. 마침내 그녀는 집을 떠났고 막내 염소가 그녀를 따라 달렸습니다. 그녀는 초원에 와서 보았습니다. 늑대가 나무 옆에 누워서 코를 골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방에서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부은 배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허둥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가능한 한 빨리 집에 가서 가위, 바늘, 실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염소는 가위로 늑대의 배를 자르고 거기에서 한 아이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뛰쳐나왔고 그들에게 나쁜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안고 점프하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염소는 늑대가 자고 있는 동안 교훈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돌을 뽑아 늑대의 뱃속에 넣었습니다. 늙은 염소가 배를 꿰매었지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늑대는 잠을 자고 발을 딛고 뱃속의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우물에서 물을 마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우물에 다가가서 물로 구부러졌고 무거운 돌이 그를 우물 바닥으로 끌어당겼다. 7명의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어머니와 함께 기뻐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악한 늑대에게 교훈을 가르친 방법입니다. 바쁜 삶을 살 운명에 처한 레뮤엘 걸러버는 집으로 돌아온 지 2달 만에 시 어드벤처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마다가스카르 해협을 통과하자마자 폭풍이 그것을 덮쳤다. 강한 돌풍이 배를 미지의 땅으로 옮겼습니다.
선원들은 땅을 보고 그것을 조사하고 깨끗한 물을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걸리버는 선원들과 함께 해안으로 내려갔고 선원들은 섬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물을 찾지 못한 걸리버는 해안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다에 접근하자마자 그는 선원들이 그를 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쫓고 있는 거대한 거인으로부터 완전히 항해하고 있었다. 겁에 질린 걸리버는 섬 내부로 돌진했습니다. 그는 귀가 큰 보리밭으로 달려가 거인의 땅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걸리버는 쉬기 위해 앉았다. 그러나 숨을 쉴 시간을 갖기 전에 그는 자신을 밟을 거대한 발을 발견했습니다. 걸리버는 최대한 크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인은 그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걸리버를 손으로 들고 열심히 살폈고 작은 남자를 주인 농부에게 데려갔습니다. 농부는 걸리버에게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작은 사람이 귀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주인은 걸리버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집에서 농부의 가족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남자는 거대한 쇠고기 조각과 빵이 놓여있는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걸리버가 빵을 떼어 내기 전에 농부의 아들은 빵을 거꾸로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걸리버를 장난감으로 착각하고 입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큰 소리로 아들을 위협하고 작은 남자를 더 조심스럽게 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농부의 9살 난 딸은 걸리버를 위해 침대를 만들고 옷을 꿰매고 거인의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소녀는 걸리버에게 난쟁이 위를 의미하는 그릴드리그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유모라고 불렀습니다. 걸리버는 다른 거인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농부는 돈을 받고 박람회에 그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빈번한 공연은 걸리버의 건강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그 작은 남자를 행복하게 여왕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걸리버는 궁전으로 옮겨 왕가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왕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은 궁정 난쟁이는 걸리버를 싫어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의 삶을 망쳤습니다. 걸리버가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드워프가 사과 나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걸리버는 떨어지는 거대한 사과에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민첩한 난쟁이가 걸리버를 거대한 크림통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 들어온 요리사 많이 피할 수 없는 죽음에서 작은 남자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걸리버가 문제에 빠진 것은 난쟁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식사 중에 그는 요리사의 원숭이에게 붙잡혔습니다. 새끼처럼 그녀는 걸리버를 흔들기 시작하고 그를 지붕으로 끌었습니다. 거인들은 작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 자마자 원숭이는 걸리버를 내던졌습니다. 다행히 그는 대상 포진을 잡을 수 있었고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걸리버의 왕국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그는 종종 그녀의 여행에서 여왕을 동반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를 위해 특별한 여행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여행에서 하인이 걸리버와 함께 상자를 바다로 가져와서 작은 남자가 신선한 공기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걸리버의 머리 위로 그림자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날아다니는 바다 독수리는 상자에서 먹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부리로 가슴 뚜껑의 반지를 잡고 걸리버를 바다 위로 옮겼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새는 상자를 풀고 포로가 넓은 바다에서 진을 발견했습니다. 걸리버는 탑패치를 거의 열 수 없었고 손수건을 흔들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배에서 발견되어 나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험 끝에 걸리버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정상적인 크기의 물건과 사람에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걸리버의 아내는 그가 미쳐버린 것을 두려워하여 남편이 여행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